종 울렸어요. 네, 바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순서는 크블톡톡 순서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멈춰버린 시계를 고쳐야 할 시간입니다. 이건 어떤 뉴스죠? 이제 KBL이 이제 시즌을 코로나 때문에 조기 종료하고 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원래 같으면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어야 될 행정 절차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논의하기 위해서 오는 6일날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네네. 6일이면은 녹음한 거 올린 시점에선 이미 끝났겠군요. 그쵸. 어떻게 그쵸. 됐을지. 네. 네. 그렇게 해서 뭐 그 이사회를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번 시즌 관련 의결 사항을 상정한다고 하는데 먼저 FA 시장 개장일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한다고 해요. 원래는 이제 FA 시장을 플레이오프 종료 직후에 개장을 하는데 이제 시즌이 조기 종료됨에 따라서 두 가지 안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 4월 초중순 아니면 5월 1일 중 택할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 그때 상황을 가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둘 중에 가장 유력한 안은 5월 1일이거든요, 사실. 네. 왜냐면은 이게 지금 상당수 팀이 네. 감독님들 계약 만료일이 4월 3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보통 파이널이 끝나는 시점이 한 4월 하순이기 때문에 그쵸. 거기에 맞춰서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5월 1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새 감독과 계약을 맺은 이후에 이제 새로운 플랜을 가지고 그 감독과 FA 선수 혹은 어떤 향후 팀 구상을 하는데 훨씬 용이하잖아요. 네네. 그쵸. 그래서 아마 5월 1일이 되지 않을까 다들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논의 사항은 네. 단체 훈련 금지 기간에 관한 사항인데요. 원래는 이제 플레이오프 실패팀 같은 경우 정규 시즌이 끝나자마자 2개월 동안 이제 단체 훈련을 이제 금지시키고 있고 플레이오프 진출팀은 플레이오프 경기 일정이 끝나잖아요. 네. 끝나고 나서부터 2개월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2개월이었는데 지금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 번에 다 끝났으니까 이제 동일하게 적용을 하자 해갖고 규정을 이제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면은 이제 6월 1일부터 가능할 것 같다라는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맞아요. 과연 6월 1일에도 단체 훈련 재개를 할 수 있을지. 사실 그것도 좀 네. 의문인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또 오늘 또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떠드는 거 보면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더 연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회사 생활하고 있는 저로서는 굉장히 적극 찬성합니다. 그쵸. 아무래도 만우절 그 링크 보내주신 것 중에 그거 있었잖아요. 맞아. 그 뭐였죠? 직장인 전부 이제 재택근무하라고. 자택근무하라고. 4월 한 달 동안 재택근무 실시해가지고 링크가 근데 주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에이, 설마 하고 들어가 봤는데 뻥이요. 낚였죠. 네. 네. 제대로 낚였죠. 제가 당한 거를 나눠드리고 싶었어요. 나만 당할 수 없다 뭐 이런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또 중요하게 논의될 사항이 샐러리 캡이죠. 네. 아주 중요하죠. 저희 주제랑 겹치는데 그쵸. 2019-20 그러니까 지난 시즌 네. 같은 경우 각 구단의 샐러리 캡이 25억 원이었어요. 25억 원. 네. 네.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제 각 구단들이 지금 시즌 종료됨에 따라서 아무래도 재정적인 비용이 약간 손해가 발생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이 좀 예상되는 상황이라서 한 25억 원을 동결하거나 네. 아니면 뭐 삭감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삭감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죠, 사실 그쵸. 지금. 아무래도 네. 상태가 시국인 만큼.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박수 칠 때 떠나는 KBL 역대 최고의 별입니다. 약간 눈물이 나네요. 저는 사실 이 뉴스 보고 진짜 쇼크 받았어요. 네. 저도 사실 좀 깜짝 놀라긴 했어요. 뉴스 보고. 무슨 일이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 선수야말로 약간 저희 세대를 대표하는 농구 선수이니까 네, 맞아요. 그쵸. 약간 이게 안 와닿는 느낌 있죠. 맞아요. 사실 저는 선수 이름을 아직 언급 안 했지만 네네. 제가 그 서장훈 선수가 은퇴할 때보다 네. 더 약간 네. 크게 와닿는 아무래도 것 좀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 플레이를 더 많이 본 봤잖아요. 선수라서 그게 맞아요. 더 와닿는 것 같은데 양동근 선수가 지난 3월 31일부로 현역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 선수 같은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그 KBL에서 이제 은퇴 기자회견을 하라고 또 열어주기도 했었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엄청 눈물을 쏟는 그런 장면도 있었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 이번 시즌 끝나고
뭐 은퇴를 할 거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한테는. 아, 그쵸. 그래요? 언론에다가 말은 안 했을 뿐이지. 네. 우리는 몰랐으니까. 그쵸. 주위에다만 얘기를 네. 했고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안 한 거죠. 그래서 서장훈 선수, 지금 서셀러 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2, 3년 더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했었대요. 아, 맞아요. 네. 그랬는데 진짜로 이분은 말 그대로 박수 칠 때 떠나는 떠나는 거죠. 셈이 됐고, 그래서 이 선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양력을 한번 읊어볼게요. 이게 네네. 이 선수가 2004, 2005 시즌에 데뷔를 했거든요. 울산 현대모비스에서 데뷔를 한 이래로 쭉 거의 한 15년, 16년을 원클럽맨으로 활약을 했고, 그 활약을 하는 동안 받았던 상들 쭉 보이시나요? 네. 정규리그 MVP 4회, 플레이오프 MVP 3회, 그리고 KBL 베스트 5 9회, 최우수 수비상 2번, 야. 정규 시즌 우승이 5번, 챔피언 우승이 6번, 진짜 대단한 선수인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대한민국 농구 남자 농구 대표팀 선수로서 2010 광저우 아시안 게임은 은메달이에요. 이거 네. 제가 오타를 냈고,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금메달. 그 진짜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이란전에 네. 역전승을 이끌면서 맞아요. 금메달을 땄었죠. 그래서 지금 제가 했었던 KBL에서의 커리어는 다 양동근 선수가 가지고 있는 최다 기록 이 부분에서 1등이고요. 다른 기록 정말 많은데 그냥 나열하기가 너무 많아서 그냥 이 너무 정도. 많겠죠. 어마어마하겠죠 이 선수야말로 진짜. 이 선수의 어떤 약간 간단하게 그냥 이 선수 약간 이력이랄까? 커온 과정을 보면은 약간 커리어를 좀 네. 살펴보는 거죠. 사실 대학 들어오기 전까지는 막 그렇게 막 빛이 나는 선수는 아니었어요. 음. 오히려 같은 고등학교 1년 후배가 이정석 선수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네네. 페이버의 마스터. 네. 이정석 선수가 오히려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이렇게 그 선수 약간 실제로 라이징 스타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까지는 오히려 그냥 같이 뛰지만 약간 수비 전문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뛰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대학교까지도 그랬는데 이정석 선수 같은 경우 확실한 야전 사령관의 모습이 좀 많이 보여갖고 특히 우리나라 감독들이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정통 포인트 가드. 네. 맞아요. 그래서 좀 더 이제 라이징 스타라는 이미지가 있었던 반면에 양동근 선수 같은 경우는 그 학창 시절에는 약간 지금으로 말하면 되게 좋은 건데 네. 콤보 가드 같은 느낌이 그쵸. 있었죠.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안 먹힌 거지. 그렇죠. 그 약간 스타일이. 빛이 발하지 못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저평가를 받았죠. 그치, 육두풍 같은 느낌이었던 그쵸, 거지. 그쵸. 예. 그랬는데 이제 이 당시에 한양대 감독이 양동근 선수의 포텐을 되게 높이 사면서 이제 팀의 야전사령관 역할을 맡기고 그러면서 원래 이 당시 때까지는 이게 이 선수가 국악관인가 공공학관인가 그렇거든요. 이때까지는 사실 투빅이잖아요 거의. 네. 그렇죠. 빅맨 2명을 세우는 시스템이었는데 한양대가 굉장히 실험적으로 이때 센터 1명만 세우고 포워드 3명에 양동근 가드 1명 이렇게 세우는 시스템을 하고, 양동근 선수가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이제 밑에 조선민, 그 다음에 강은식이라고 혹시 그 KCC에서 식스맨으로 뛰던 빅맨이 있는데 그 선수가 포워드랑 센터로 오가는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미들이 그래도 좀 괜찮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든든한 후배 조력자들까지 딱 오면서 4학년 때는 대학 그 농구대잔치에서 연대, 그 당시에 연대 하면은 엄청났죠. 이 당시면 방성윤, 방성윤, 하승진, 이광재, 여기서 또 이광재도 이광재가 나왔는데 나와요, 네. 이광재, 김태술 김대슬, 그쵸. 양희종. 맞아요. 다 있을 때거든요. 그 연대를 이기는 쾌거를 달성을 하죠. 야. 그러면서 이제 픽 순위가 확 올라가가지고 2004년 2월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사실 지명은 KCC의 지명을 받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맞아 트레이드 됐구나. 근데 이게 뭐가 있었냐면은 그 2월이었잖아요. 이 네네. 드래프트가. 근데 그 전에 한 달 전이었던 1월 달에 KCC랑 모비스가 미리 거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 사실 KCC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이 맞으면은 정규리그 3등인가 했는데 약간 지금이 아니면 우승을 못할 시기다. 왜냐면은 그때가 추승균. 2조추 트리오. 네. 이상민, 조성원, 추승균 이 셋을 이르러서 이제 2조추 트리오라고 그랬었는데 이게 2조추 트리오의 시즌2예요. 왜냐면은 이 당시에 조성원 선수가 원래 창원 LG에 FA로 이적해서 뛰다가 다시 이렇게 말년에 KCC 복귀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 한번 읽어보자 하고 그리고 같은 팀에 공교롭게 또 뛰고 있었던 외국인 용병이 찰스 민랜드라고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잘 모르겠네요. 지금 혼자 신났어요. 네. 찰스 민랜드라고 이 선수는 거의 KBL 어떤 찰스 로드밖에 나는 모르겠어요. 찰스로 생각하고 있어. 아니 약간 진짜 이런 찰스 로드한테 미안한 얘기인데 찰스 로드는 갖다 대지도 못할 거의 약간 아니 피팅 로드 의문의 1패네요 여기서. 아니 제가 생각할 때 KCC가 아니고 KBL에서 그 탑 스코어로 외국인 용병 진짜 손가락 5개 안에 들 정도로 예. 네네. 단테조스 있잖아요. 단테조스. 그 꾸준함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민랜드가 한 표 더. 네, 찰스 1승. 우리 네. 버튼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그래서 민랜드 하나로 이렇게 가기에는 뭔가 이렇게 우승이 이게 조금 그래도 조력자 한 명이 더 필요하다 해서 그 당시에 울산 모비스에 되게 준수했던 센터가 한 명 있는데 RF 바셋이라고 있었어요. 네. 이 선수를 데리고 오고 싶은데 이제 뭔가 약간 부족한 거지. 그래서 이때 이 트레이드를 이제 KCC랑 모비스가 서로 단행을 하는데 KCC가 이제 RF 바셋이랑 그 이제 7픽을 네. 이렇게 받는 걸로 되고 이제 울산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KCC에서 뛰고 있었던 무스타파우프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 오레온 옛날에 뛰었었던 선수예요. 또 깨알같이 잘 네. 응원하는 팀을. 무스타파우프랑 1픽을 모비스에 내주면서 미리 해놨던 그 트레이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운명의 팀을 찾아갈 수 있었던 거네요. 그러네요. 오히려 더 잘 된 것 같아요. 네, 네, 잘된 케이스죠. 그래서 아까 글렌씨께서 얘기해 주셨다시피 이제 이때는 정통 포인트 가드에 대한 향수가 굉장히 컸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가 딱 그 김승현의 짧았던 그 불꽃 시기. 동양 오리온스를 엄청 이끌었던 신인왕이자 MVP이자 이제 챔피언. 네. 네. 그 시기랑 맞물리는데 이게 저는 그래서 양동근 선수를 사실 이때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은 김승현 선수한테 굉장히 강했거든요. 워낙 수비가 좋은 선수잖아요, 양동근 선수. 그리고 네네. 또 동양 오리온스 응원했으니까. 네, 지금도 고양 오리온 응원하고 있고. 저는 사실 양동근 선수에 대해서 진짜 옛날 저는 이제 거의 양동근 선수를 처음 본 게 2006년도가 막 그랬거든요. 네. 이제 프로 무대에서 하는 걸. 네네. 근데 그때는 별로 막 감흥이 없었어요. 감흥이 없었군요. 이 선수가 왜 이렇게 고평가를 받는 것 같은 느낌? 아. 오히려 그러니까 모비스에서 너무 잘 나가니까 약간 그때 주목도 받고 했었는데 네. 저는 이제 제가 농알못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좋아하는 선수들을 이기고 하니까 약간 짜증났던 게 있었던 거지. 마음에 안 들었구나.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농구를 막 열심히 하고 좀 알게 되면 될수록 그리고 이 양동근 선수가 뭐라 해야 되지? 연차가 쌓일수록 진짜 네.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더 안정감이 늘어나는 느낌이 그죠. 들어요. 그러니까 안정감이라 해서 이 선수가 뭐 관록이 쌓인 건 당연한 건데 뭐 스킬이 더 많이 생기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네. 미드레인지를 더 잘 넣게 됐다든지 갑자기 3포인트를 더 잘 넣는다든지 하면서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39살이 81년생이요. 네. 81년생. 81년생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40살 갈수록 이 선수가 좀 아쉬운 게 더 어릴 때 더 어렸으면 확 우리나라 진짜 이끌어가는 최고의 선수가 될 될 수 거예요. 있었을 텐데. 그죠? 그런 선수라는 게 해서 좀 아쉬운 이제 감정이 있었죠.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선수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가 슈팅. 맞아요. 네, 맞아요. 빅맨의 픽을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그 딱 슈팅이 되게 일품이고 그런 데다가 이 선수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스태미너 아닙니까? 진짜 완전 개처럼 뛰어다니는. 맞아요. 제가 감히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양동근 선수를 감히 누구한테 비교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NBA로 비교하면은 세나토니오의 팀덩컨 같은 느낌? 네. 네네네. 모비스에서 그 약간 컬처를 만들어 놓은 거. 맞아요. 약간 양동근 선수 항상 경기 보면은 항상 느꼈던 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스태미나 얘기하시고 이래서 생각난 건데 어떻게 저렇게 나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친구들이랑 선수들이랑 뛰어도 뭔가 뒤처지지도 않고 체력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그 체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경기를 하는 게 진짜 너무 대단하고 멋있다고 느꼈거든요, 항상. 관록도 관록인데 나이가 들어도 약간 투지가 느껴지나요? 네, 맞아요. 그 나이가 들어도 아, 저 선수 나이가 들었구나라는 게 보이지 않을 만큼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감이 하나 더 조금 추가를 하자면 약간 느낌이 방금 이야기하면서 느낀 게 팀덩컨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네. KBL에. 네. KBL에 근데 팀덩컨이자 코비 브라이언트다.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요? 아니 그 맞아요. 네네. 아니, 내가 말하니까 갑자기 다들 싸해. 아니 저는 사실 어떤 공수겸장이라는 의미에서는 저는 약간
카와이 레너드 생각도 살짝. 아 근데 나죠. 제가 왜 코비 브라이언트라고 했냐면은 네. 후배들한테 모으면 안 되잖아요. 아. 카와이 레너드. 근데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후배들한테 되니까. 모범이 되고 그쵸. 지금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그 모든 가드들이 양동근 선수만큼만 했으면 좋겠다. 네, 아, 맞아. 많이 약간 우러러 큰 보는 네. 선배가 되고 하죠. 롤 모델이 양동근이죠 네. 거의. 그러니까 딱 보면은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다. 이제 나중에 은퇴하셨으니까 지도자가 되시거나 하시겠지만 그쵸. 뭐 할 때 이제 인스타그램에다 양동근 챌린지 이런 거 하면서 만바 챌린지 말고 동근 챌린지 이런 거 딱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뭔가 양동근 선수가 또 이렇게 은퇴를 또 하고 했으니까 아마 그 다음에 저희가 주제나 뭐 크블톡톡에서 양동근 선수에 대해서 좀 다뤄보면 괜찮을 것 같지 사실 않나요? 지금 이렇게 그냥 뉴스의 한 꼭지로 할애하기에는 이 선수의 너무 뭔가 네. 분량이 작죠? 얘기가 너무 할 게 많기 아니, 때문에. 사실 지금 조그맣게 넣어놨는데 클블톡톡에다가 저희가 이미 엄청 오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로도 또 부족하다. 네. 이 하죠. 선수는. 그럼요. 저희는 다음에 한번 네, 양동근 선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다음에. 네.